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고용정가 16만 명, 노인 일자리 빼면 마이너스다 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고용 성공 못했다, 인정한 정부 정책 방향 신속히 바꿔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여전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고 탄력 근로는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가 어려운 것은 경기 불황이 주요 원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시간 노동 체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면 실업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64시간 이상으로 주당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 확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유럽의 노동시간이 2배다. 유럽의 노동시간이 30시간대인데 우리가 탄력 근로제 확대를 통해서 현재 52시간도 장시간입니다만 64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이 과로사를 비롯한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것은 뭐 속도는 빨랐으니까 올해 내년도 동결하자 뭐 그런 주장일 텐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노동의 생활임금이고 지금 소득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정대시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내수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뭐 양심적인 법관이 뭐냐, 상식적인 법관이 뭐냐, 법 판결이 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민노총 법정 구속, 건전한 상식 법관들이 법치 파괴 막아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뽑았네요. 울산지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민노총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법관이다. 이렇게 뭐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나 간부 뭐 산하 조직의 간부가 구속이 됐는데 민노총 법정 구속, 민노총이 구속됐나요? 정말 참 이 조선일보의 민노총에 대한 이 정오심 정말 높이 살만합니다. 멸경신문은 정거폭력 민노총, 이것도 역시 민노총 간부 법정 구속에 경종 울린 법원이라고 했네요. 정말 법원과 법관을 높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민노총 간부가 정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었나요? 도주 우려 없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했나요? 근로복지공단을 항의 방문한 거죠. 이것을 뭐 점거를 했다 그러는데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폭력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뭐 욕을 해도 폭력이고 컵을 하나 던져도 폭력이죠. 이 대한항공 그 갑질 보면 뭐 물을 뿌리고 다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런 자들은 다 풀어졌잖아요. 구속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민요총 간부를 법정 이제 구속하니까 상식적인 법관이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헌적인 재판 거래를 한 대법관들, 구속영장 기각을 한 판사들은 어떤 법관인가요? 이들은 이들이 상식적이어서 이런 대법관들 풀어줬습니까? 정거폭력 운운했는데 기관 항의 방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사소한 충돌과 내란 행위의 범과는 재판 거래 행위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이거야말로 법이 이연령 비연령이자 무권 유죄, 유권 무죄라고 하는 그런 한국에서의 무너진 사법체계 붕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평성이 없잖아요. 탈원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두산중공업 위기, 탈원전 재앙의 조짐. 중앙일보, 탈원전 때문에 일자리 잃는 사람들 지금 누가 지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은 본래 그 주류나 이거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그 재벌의 특혜를, 한국중공업이 이제 공기업에 있는데 요새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인수해서 그 돈을 잘 벌었잖아요.
뭐 발전기나 이런 걸 만드는 이제 중공 회사인데, 뭐 탈원전을 하다 보면 핵발전 건설 관련된 부분이 이제 수주가 줄어들겠죠. 뭐 탈원전 지향의 조짐이라고 그랬는데, 원전의 방사능의 지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는 것인데, 탈원전의 지향이 두산중공유기다, 재벌의 이렇게 몰아가고 있네요. 그럼 탈원전을 하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구조조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들이 주류에서 중공업 부분으로 전환해 왔듯이 중공업의 내용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누가 지나? 당연히 두산재벌이 져야 하고, 또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부의 어떤 정책, 산업정책이 바뀌게 되고, 그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그 기업이 공장이나 경영을 해왔다라면은 변화되는 탈원전에 맞게 산업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속도, 위원회 구성, 결정방식 모두 뜯어고쳐라고 하는데, 그걸 고쳐봅시다.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입시다. 위원회 구성에 공익위원 아마 이 정부 추천을, 국회 추천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노사는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공익안으로 결정이 되는데, 국회가 추천한다면 굳이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2중 3중이죠. 그럴 거면 매년 국회가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가장 옳은 것은 노사 간에 직접 교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소송의 알바 노동자, 최저임금 소송의 노동자, 거의 노조가 없으니까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노조단체, 노총이 되겠죠. 한국민노총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이해를 가장 사용자 이해를 대변하는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가 직접 교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낙하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코레일 보고도 공항공사에 또 낙하산 국민 안중에 없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낙하산 원죄를 안고 취임한 사장들은 노조나 눈치를 보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조직기강이 풀어지면서 안전은 뒷전에 빠져 사고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낙하산 문제가 아니라 경영 능력과 전문성이 있느냐의 문제죠. 내부의 승진의 경우에도 그 내부 승진자가 기술 파트, 뭐 재무 파트, 산업관리 파트,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고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이를 종합한 경영 능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인사 영업의 경우에도 역시 종합적 판단에서 이걸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하산이냐 아니냐, 내부 인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최고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선거법 공소시 6개월, 특권 규정 없을 때가 됐다. 선거다 6개월 안에 기소가 안 되면 그 위에 발견되는 공소시효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공소시효 6개월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늘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6개월 내에 기소된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특히 박근혜 당선 무효 소송처럼 6개월 내에 기소하고 재판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안 됐겠죠. 근데 이 양승태 대법원이 이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이 없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박근혜와 재판 거래를 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는 4년 동안 실제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 역할을 했고, 그래서 결국 탄핵, 파면 구속됐죠. 만약에 그때 6개월 내에 기소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렸다면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박탈됐고, 조기선거는 2017년이 아니라 2013년에 재선거가 실시됐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그럼 촛불 항쟁도 없었을 거고, 지금 같은 이런 국가적 불행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현대차 수소차 2030년 발표, 정부도 미래 먹거리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기업이 치고 나간 수소 사회,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차의 수소차 승부수를 주목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2030년까지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은 산업의 부분을 사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기술 투자를 늘리지 않고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금융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죠. 스스로 R&D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차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최근에 광주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경유차를 향후 5년간 연간 7만 대씩 생산한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지금 뭐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비핵화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비핵화 50%대 유엔사 해체, 잠꼬대 같은 국책위원 발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일연구원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90일 안에 유엔 사령부를 해체, 남북미 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이제 연구를 냈는데, 비핵화 50%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가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책연구기관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고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연구기관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 비핵화의 정도, 뭐 50%냐 몇 프로냐,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죠. 비핵화 속도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비핵화 속도 어떻게 되느냐는 북한이 그냥 가만히 알아서 비핵화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북미의 관계,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과 패키지 협상과 관련된 북미의 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북한의 비핵화 속도라든가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유동적이다라는 게 하는 문제죠. 이 게임 이론과 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인권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시대적 흐름인 인권 개선 없인 대북 제재가 안 풀린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인권 역시 북한의 비핵화 속도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권 기준이 북한 국내법과 미국의 국내법, 미국 기준의 현격한 차이가,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유엔 현장의 세계 인권 선언의 경우에 각국에서 이를 어떻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죠. 뭐 국내 법들이 다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사 만들었지만 그것을 실행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이 대북 제재는 북한 인권 개선 여부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협상과 관련된 문제다. 대북 제재 문제는 북한 인권이 완전히 개선되면 대북 제재 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제재 문제를 연결하는 문제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소원한 한일 관계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소원한 관계의 한일 관계 소원한 원인이 과거사 문제잖아요. 근데 원인을 무시하고 현상만 개선하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그건 과거사 덮고 가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의 지배 수탈, 착취 억압, 이것이 이 과거의 문제인가? 일본은 지금 평안북 구조 계약을 통해서 폐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국주의 침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성은 과거가 아니고 지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TX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수도권 교통지역 버스나라면 GTX 건설 더 서둘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GTX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GTX C 노선, 경기 양주에서 수원까지 노선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도로, 철도, 지하철 등 기반 시설을 늘렸지만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집중과 자동차의 증가, 교통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교통지역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야 되는데 단순히 도로만, 철도 도로만 깐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건설과 또 건설 이후의 유지 비용,
그리고 또 이 환경 파괴, 또 환경 파괴 사제 비용, 이 문제를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교통지역이니까 도로 철도를 건설한다. 이렇게만 정책을 밀어붙여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경협 새 모델 제시한 북한 정책 포럼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북한의 저임금에 기댄 과거의 남북 경협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자는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물론 타당한 주장입니다. 저임금에 기대서 북한의 저임금에 기대서 남북 경협을 계속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남북 경협이 남한이나 해외 자본이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 수탈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자본의 속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KBS 수신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지상파 중간 광고 철회하고 KBS 수신료는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 수신료는 한전에서 전기료 함께 징수하죠. 방송 중간에도 1내지 6회씩 상업 광고를 내몰을 수 있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청료를 분리징수, 전기료와 통합징수하고 있는 이 분리징수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방송 중 상업 광고를 내보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폐지돼야 이게 입법 예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방송이 다 상업성에 물들어 있고 온통 뭐 상업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공영방송조차도 뭐 뉴스든 뭐 특집이든 드라마든 보는 가지 계속 광고가 나온다. 이거 뭐 시청료까지도 내면서 이거 상업 광고를 다 이게 원치 않는 상업 광고를 다 봐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KBS 경우는 이제 시청률을 몇 년째 이제 올릴 것을 시도했지만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영방송을 유지해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한다면 정부의 이 정부가 재원을 지정하든지 재정을 지원하든지 다양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이 상업 광고를 내보내는 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이 입법 예고는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